황희범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선발 데뷔전이었죠. 지베즈다로 이적해서 이제 지난 주말에는 교체로 나왔었고 오늘 경기는 바로 선발로 투입됐어요. 황희범 선수가 100%의 몸 상태는 아마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프리시즌을 못 치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시티를 상대로 너무나도 잘해줬다. 황희범 선수가 오늘 지베즈다에서 이 3명의 미드필더 라인 중에 왼쪽 혹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 라인에도 있었고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이제 약간의 메잘라 역할을 겸했거든요. 그런데 황희범 선수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당연히 맨시티의 중원 라인이 워낙에 볼 소유를 잘하니까 중원 싸움에 지면 안 되죠. 아무래도 맨시티가 볼을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공격을 전개하니까 중앙에서 압박을 열심히 해야 됐습니다. 황희범 선수가 중원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많이 했고요. 압박을 하는 동시에 아무래도 오늘 지베즈다가 5백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 공간이 나죠. 이러면 황희범 선수가 중앙에만 있지 않고 측면 공간도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측면과 중앙을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히나 수비적으로 엄청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한 칸 내려가면서 이러한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황희범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나 마찬가지였는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면서도 더욱더 수비적으로 많이 커버를 해주면서 수비적인 측면에서 일단 엄청난 활동량을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수비적인 측면을 보시면요.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이게 후반전에 황희범 선수가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던 장면이거든요. 황희범 선수가 로드리가 중앙에 있으니까 로드리 쪽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맨시티가 황희범 선수가 로드리 쪽으로 가니까 옆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래서 황희범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측면으로 돌아뛰거든요. 근데 여기서 황희범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뛰니까 맨시티가 이번에는 아예 측면적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반대편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황희범 선수가 열심히 측면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지역에서 포든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황희범 선수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죠? 이 장면도 보시면 순간적으로 중앙 지역에 공간이 났어요. 그래서 황희범 선수가 약간 측면 쪽에 쏠려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맨시티가 패스를 보내주니까 일단 안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 약간 압박을 걸고 있는데 이때 황희범 선수가 마크하고 있던 선수가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 이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래서 황희범 선수가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다가 또다시 뒤로 돌아뛰면서 침투하는 선수에게 붙어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순간적으로 수비수가 침투하는 선수를 놓쳤어요. 놓치니까 황희범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어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방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은 전반전의 장면인데 황희범 선수가 로드리를 전방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드리가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일단 보내주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측면 지역에서 로드리의 패스를 받은 다음에 안쪽으로 다시 패스를 넣어주는 과정이에요. 근데 황희범 선수가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로드리를 전방 압박하고 있었는데 황희범 선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앙 지역에 공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지베즈다가 커버를 못 해줬거든요. 근데 황희범이 올라갔다가 뒤에 공간이 나니까 다시 내려와요. 열심히 내려와서 황희범 선수가 태클로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보시면 맨시티가 측면 지역으로 일단 패스를 보내줍니다. 패스를 보내주니까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나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나가고 있죠. 그래서 끌려나가자마자 워커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공간으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달려나가니까 황희범이 이 움직임을 보고 워커를 따라서 뛰어가기 시작해요. 워낙에 워커가 빠른 선수인데 황희범 선수가 열심히 따라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워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황희범이 정말 열심히 달려가서 워커의 크로스를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황희범 선수가 100%의 몸 상태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체력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황희범 선수가 오늘 경기를 보시면요.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전방 압박도 하죠. 그리고 중원 싸움도 하죠. 측면 공간도 커버를 하죠. 심지어는 수비 라인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내려가서 커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중원 지역에서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당연히 맨시티를 상대로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수비적인 측면에서 황희범 선수가 경기장 곳곳을 활발하게 누비면서
수비적인 플레이를 너무나 잘해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베즈다가 수비만 할 순 없잖아요. 수비만 할 순 없고 어쨌든 맨시티 원정이긴 하지만 역습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역습을 할 때 황인범 선수를 거쳐 나갈 때 지베즈다의 역습이 대부분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지베즈다가 거의 그냥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있고, 그리고 맨시티는 당연히 공격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지베즈다가 오늘 경기는 최전방에 2명의 공격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볼을 끊어내는 순간 좌우 측면으로 뜁니다. 근데 뛰어나갈 때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선수가 후방에 거의 없거든요. 유일하게 황인범이 그 역할을 수행해요. 그래서 지베즈다가 황인범한테 먼저 패스를 보내주고 황인범이 볼을 받았을 때 뛰어나가는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황인범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지베즈다의 역습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황인범 선수가 수비적으로도 오늘 지베즈다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가장 뛰어난 플레이를 했는데, 공격으로 올라갈 때도 황인범 선수의 패스가 있어야 지베즈다의 역습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지베즈다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일단 황인범 선수가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공격수가 한 명 뛰어가고 있죠. 화면에서 안 보이지만 왼쪽 측면에서도 공격수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이때 황인범 선수가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를 보고 이 선수에게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줘요. 그래서 정말 공격수의 발 앞으로 뚝 떨어지는 패스를 공급을 하거든요.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지베즈다가 역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황인범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전방에 있는 공격수 2명이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뛰어나가는 공격수에게 정말 좋은 패스를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황인범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황인범 선수가 패스를 뿌려주고 본인이 또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지베즈다의 공격수가 황인범의 패스를 받아서 좋은 찬스를 맞이하니까 순간적으로 맨시티의 수비수들이 공격수에게 쏠립니다. 근데 황인범 선수가 정말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수비수가 쏠리는 순간 황인범에게 공간이 나요. 그래서 지베즈다의 공격수가 황인범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황인범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요 슈팅 임팩트가 약간 약했지만 이게 황인범 선수가 오늘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지 알 수 있겠죠. 패스도 뿌려주죠. 패스를 뿌려준 다음에 본인이 열심히 올라와서 좋은 공간으로 침투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좋았던 장면이고, 이 장면도 보시면 황인범이 수비라인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황인범이 전방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주고 황인범의 패스를 시작으로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면서 역습이 시작된다. 이게 물론 황인범 선수가 아직 지베즈다에서 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늘 경기만 봐도 황인범 선수가 지베즈다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핵심 선수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황인범 선수가 뭐 수비적인 측면, 그리고 뭐 연계 플레이,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너무나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지베즈다가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선제골을 넣을 때도 황인범 선수의 센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베즈다가 후방에서 골킥을 길게 뿌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당탕탕 하면서 황인범 선수에게 볼이 떨어졌어요. 근데 황인범 선수가 여기서 볼을 소유할 수도 있는데 소유를 하면 압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세컨볼을 잡는 순간 원터치로 뛰어들어가는 동료 선수에게 센스 있게 볼을 내줍니다. 이 센스가 너무 좋았거든요. 만약에 황인범 선수가 여기서 볼을 본인이 소유하려는 플레이를 가져갔다면 아마 압박을 당해서 볼을 빼앗기거나 압박을 당해서 지베즈다의 역습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본인에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 압박을 정말 여유롭게 원터치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인범의 원터치 패스를 받아서 올라오고 있었던 미드필더가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 나왔고요. 이 장면이 정말 아슬아슬했거든요. 오프사이드 라인이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황인범 선수의 원터치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른 패스가 그 다음 장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프사이드에 안 걸렸던 거고, 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정말 충격적인 지베즈다의 선제골이 나왔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쭉 놓고 보면 오늘 황인범 선수가 지베즈다의 전체적인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에이스의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상대는
맨시티였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세계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맨시티를 상대로 중원 라인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건 그만큼 황인범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매우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선발 첫 번째 경기였지만 황인범 선수가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베지다로 이적한 이유가, 사실 황인범 선수가 뭐 이적 사가가 좀 길어지기도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나와서 황인범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빅리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즈베즈다에 간 것도 있는데, 물론 즈베즈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최약체 팀이기 때문에 뭐 조별리그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별리그에서라도 황인범 선수가 이 정도의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있다면 분명히 빅리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이제 볼 수 있지만 황인범 선수는 충분히 빅리그에서 통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빅리그에 갈 만한 선수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황인범 선수의 데뷔전 정말로 성공적이었다.